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 경력의 이장우 의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궁금했을 주제, 바로 소금물 한 잔이 우리의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 건강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적정 비율의 소금물은 우리의 몸과 혈당, 그리고 뱃살 관리에도 놀라운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물이 어떻게 우리 몸속 혈당을 안정시키고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7일간 꾸준히 마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의학 용어는 최대한 배제하고 편안하게 마치 옆에서 이야기를 듣듯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금물의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의 수분과 전해질 균형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와 혈액은 일정한 염분 농도를 유지해야 정상적으로 기능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피로, 붓기, 혈당 불안정, 심지어 체지방 증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 한 잔이 왜 중요한 걸까요? 소금물은 단순히 염분을 보충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혈당 조절, 수분 배출, 소화 개선, 그리고 신진대사 활성화까지 돕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소금물 황금 비율, 즉 하루에 마시면 좋은 소금과 물의 정확한 비율을 소개합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워도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7일간 꾸준히 실천했을 때 몸에 나타나는 체중, 뱃살, 혈당의 변화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단순히 몸을 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혈당과 체중 관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건강 습관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함께 건강을 챙기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소금물 한 잔이 가져오는 건강혁명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금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소금물의 핵심은 바로 전해질 균형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들은 수분과 전해질, 특히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은 쉽게 피로해지고 붓기가 생기며 혈당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짠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포와 혈액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작은 습관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소금의 양과 물의 비율입니다. 많이 넣으면 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너무 적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황금 비율은 하루 한 컵, 약 200ml 정도의 물에 소금 1꼬집, 즉 약 12지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혈당 조절과 체내 수분 균형 유지에 충분하면서도 부담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소금물은 단순히 수분과 전해질 보충뿐만 아니라 혈당 변화를 안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식사 전이나 공복에 한 잔 마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절하고 당이 흡수를 천천히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시작부터 혈당이 안정되어 체지방 연소 효율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금물이 뱃살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하면 지방을 태우는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적절한 소금물 섭취는 수분을 조절하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 뱃살이 쉽게 빠지도록 돕습니다. 즉,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소금과 함께 마시는 것이 체지방 관리에 더 효과적인 거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 잔, 내일 한 잔으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7일간 하루 한 잔씩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붓기 감소, 혈당 안정, 소화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는 느낌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이미 몸과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을 뗀 셈이에요. 자, 이제 소금물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마시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침 공복의 한 잔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 하나가 바로 몸의 수분과 전해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전날 밤 동안 우리는 숨을 쉬고 땀을 흘리면서 이미 많은 수분과 나트륨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물 한 잔은 체내 균형을 바로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한 잔이 바로 하루의 활력을 시작하게 해주는 작은 비밀이죠. 두 번째, 식사 전 20분 정도의 소금물 한 잔. 이 방법은 혈당 조절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 위가 살짝 자극받으면 음식물이 서서히 소화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식사 후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고 불필요한 지방 축적도 줄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운동 전후 한 잔씩.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 집에서 하는 근력 운동 전후로 소금물을 마시면 근육과 세포가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을 갖게 됩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고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운동 후 탈수 증상이 오기 쉬운데 소금물이 좋은 예방책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물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즉, 과도하게 마시거나 이미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생활 속 건강 습관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물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있어야 합니다. 식사 후 가벼운 걷기, 충분한 수면, 과식 피하기,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이 바로 그것입니다. 소금물 한 잔이 주는 효과를 제대로 느끼려면 생활 습관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루틴만 지켜도 7일 만에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소금물 하루 루틴과 황금 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소금물 황금 비율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비율은 물 200ml에 1000ml 14작은 술 정도예요. 너무 짠 물은 부담이 되고 너무 연한 물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하루에 23잔 정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 마시는 시간과 순서입니다. 아침 공복 한 잔, 식사 전 20분 한 잔, 운동 전후 한 잔, 이렇게 하루에 24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소금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위가 놀라거나 불편할 수 있어요. 마신 후에는 바로 누워 있지 말고 잠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해주면 체내 흡수와 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함께하면 좋은 작은 습관들을 기억해 주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야 소금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소금물 한 잔만 마신다고 바로 뱃살이 쏙 빠지거나 혈당이 확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활 속 작은 습관과 함께하면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7일 만에 느낄 수 있는 변화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팁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7일 동안 소금물을 꾸준히 마셨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날,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가벼움입니다.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마신 뒤 몸속에 막히던 수분과 노폐물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어요. 화장실에 다녀온 뒤 배가 조금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소화와 식욕 조절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소금물이 위와 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면서 음식 섭취 후에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아, 이제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구나 하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넷째 날부터는 혈당 변화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물론 혈당 수치가 바로 내려가진 않지만 소금물로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함께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되는 걸 몸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예전보다 식후 피로감이 덜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다섯째 날부터는 뱃살과 체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금물이 몸속 수분을 조절하고 변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뱃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허리 라인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전반적인 컨디션 개선입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집중력과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고 소화도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하루하루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까지 한결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소금물만 마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금물은 생활 습관을 보완해 주는 작은 습관일 뿐,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혹시 소금물 때문에 몸이 부담될까? 걱정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이제 소금물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물의 양과 소금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반대로 너무 적으면 효과가 거의 없죠. 보통 500ml 정도의 물에 소금 12작은술 정도가 황금 비율로 권장됩니다. 물론 개인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조금 덜 넣고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아요. 둘째, 공복에 마시는 타이밍을 지키세요. 아침 기상 직후 공복에 소금물을 한 잔 마시면 장과 위가 부드럽게 자극되어 노폐물 배출과 수분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직후나 자기 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소금물 때문에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셋째, 체질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세요.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금물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맞는 방법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실천이 시작됩니다. 넷째, 꾸준함과 규칙성이 핵심입니다. 한 번, 두 번 마신다고 몸이 바로 바뀌진 않아요. 7일 동안 매일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혈당 안정, 체중 조절, 뱃살 감소와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속 작은 실천과 함께 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 식사 후 102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올 디즈 작은 습관들이 소금물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 습관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소금물 한 잔이 주는 변화는 작지만 꾸준하면 강력한 변화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이 조금씩 줄어드는 경험은 하루하루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루틴을 참고하면 누구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7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함께 살펴볼게요. 이 루틴은 소금물 섭취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 습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아침, 기상 후 공복에 소금물 한 잔을 마셔주세요. 찬찬히 한 모금씩 넘기면서 몸이 깨어나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소금물 한 잔 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제자리 걷기 5분 정도로 몸을 깨우면 장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아침 식사는 가볍게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챙기세요. 두부, 달걀, 샐러드, 미역국 같은 메뉴가 좋습니다. 이때 소금물에 나트륨이 이미 체내에 들어와 있으니 음식에는 소금을 과하게 넣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점심 식사 전 소금물 반 잔 정도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혈당과 식욕을 조금 조절해주고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점심은 탄수화물은 적당히,
단백질과 채소는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사 후에는 1015분 가볍게 걷기,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소금물이 장 기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오후 간식, 포도나 단감, 사과처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과일을 소량 섭취하면 오후 에너지를 보충하면서도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 한 줌을 함께 먹으면 포만감과 건강한 지방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하세요. 두부, 생선, 달걀, 스팀 채소 등 소화가 부담되지 않는 메뉴가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마무리 습관. 잠들기 12시간 전에는 소금물 섭취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물로 보충하세요. 소금물은 아침과 점심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을 7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뱃살이 조금씩 줄고 혈당이 안정되는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루 습관을 연결하고 건강 변화를 만들어주는 작은 열쇠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소금물 습관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소금물은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혈당 조절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몸속 나트륨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해 주면서 혈액순환과 수분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시면 몸이 차분하게 깨어나고 소화기관과 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은 몸에 부담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12회 아침과 점심 위주로 소량씩 마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너무 진하게 만들거나 자기 전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금물과 함께 꼭 병행해야 하는 것이 생활 속 작은 움직임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걷기 같은 활동은 소금물이 장과 몸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합니다. 처음에는 510분 정도로 시작해도 충분하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주세요. 또 하나, 소금물 습관은 단순한 건강 습관을 넘어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의 소금물을 마시며 하루를 천천히 시작하는 그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준비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를 분주하게 보내는 현대인에게 소금물 한 잔은 작은 자기관리 의식이자 하루를 컨트롤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금물 습관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분과 휴식이 함께해야 뱃살이 빠지고 혈당이 안정되는 진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소금물 습관을 실제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침 일어나자마자 작은 컵에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소금을 아주 조금 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한 변화가 꾸준히 쌓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금물의 황금 비율은 물 20만 250ml에 소금 14작은 술 정도입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면 부담이 될 수 있고 너무 옅으면 효과가 미미합니다. 처음 며칠은 이 비율을 지키며 몸의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날은 속이 편안하고 어떤 날은 조금 더 수분을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몸이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소금물 습관과 함께 작은 활동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 후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소금물 습관을 유지하며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를 병행하면 뱃살 관리와 혈당 조절에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소금물은 단독으로 기적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습관과 생활 패턴 속에서 시너지를 낼 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하면 소금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 루틴 속에서 작지만 강력한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소금물을 마시는 순간을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챙기는 시간으로 생각하세요. 그 한 잔의 소금물이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하게 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준비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제 소금물 습관을 조금 더 실생활에 맞게 응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소금물을 마신 후 바로 활동을 시작하기 힘든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잠시 숨을 고르고 따뜻한 햇살이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몸을 느끼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작은 12분의 호흡과 여유가 소금물이 몸 안에서 제대로 흡수되고 혈액순환과 수분 균형에 자연스러운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금물 한 잔과 함께 소량의 건강 간식을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견과류 한 줌이나 사과 반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과식을 피하고 한 번에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소금물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하루 동안 에너지가 꾸준히 유지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물 습관을 지속하는 힘은 규칙성에서 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실천하면 몸은 점점 소금물의 효과를 더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뱃살 관리, 혈당 안정, 수분 균형 등 다양한 신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금물 습관을 압박감이나 의무감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마셔도 괜찮아라는 여유를 가지면서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루틴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물 습관을 시작하면서 가장 자주 들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몸이 붓거나 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핵심은 적정량을 지키고 자신의 몸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면 잠시 조절하고 소금물 비율을 조금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물 습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소금물 한 잔이 단순히 몸을 촉촉하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과 뱃살 관리, 수분 균형까지 도와주는 강력한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셨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금물 황금 비율을 지켜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기. 한 번에 많이 먹거나 마시지 않고 소량씩 나누어 섭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으로 혈액순환과 체내 흡수 돕기.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유연하게 조절. 이 작은 습관들을 매일 꾸준히 이어간다면 7일, 14일, 한 달 점점 몸과 생활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이장우 의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건강 습관과 노하우를 편안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건강한 습관을 함께 나눠보세요. 매일 조금씩 쌓이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더 활기찬 하루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